안녕하세요, 이모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2년 다이어리와 플래너를 어떤 걸 골랐는지 보여드리면서 수다를 떠는 영상을 찍어보았어요. 사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영상이에요. 4종류를 가지고 왔는데 구매처를 알 수 있는 건 2종류밖에 없고 심지어 산 것도 잘 보여주지 않는 영상이 되어버렸네요. 그냥 수다 떠는 영상입니다. 그냥 떠들고 싶었어요. 2022년에 쓸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수다 떠는 영상이 되어버렸네요. 우선 저는 3종류의 플래너와 다이어리를 골랐습니다. 여기 60 다이어리의 속지가 보이죠? 60 다이어리의 속지를 이만큼 준비했고 이게 제가 내년에 쓸 다이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공짜로 받은 달력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이소에서 산 포스트잇 먼슬리 플래너 1000원이고요. 12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 먼슬리 플래너는 아르디움의 것을 쓸 예정입니다. 뒤에 가격은 7,500원이라고 적혀있네요. 이제 하나씩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써도 꼭 별개로 먼슬리를 매년 쓰고 있어요. 다이어리에도 보통 먼슬리 페이지가 대체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따로 쓰게 된 이유가 첫 번째로 칸이 너무 작아요. 다이어리를 보통 A5 정도의 크기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 정도 사이즈에 있는 먼슬리의 칸은 너무 작더라고요. 저는 칸이 어느 정도 커야 하는 이유가 스티커 때문이에요. 스티커를 많이 붙이려면 일단 커야 해요. 너무 작으면 여기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가 너무 한정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티커를 붙이기도 힘들고 꾸미는 맛도 약간 감소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큰 먼슬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이어리보다 큰 사이즈의 먼슬리를 사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번째 이유는 한 달에 내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눈에 보기가 좋고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적는 내용은 보통 한 달이 다 끝났을 때 적거든요. 그래서 한 달 결산하는 느낌으로 매 달을 마무리하는 데 좋아요. 그리고 아르디움을 고른 이유는 깔끔한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앞에도 그냥 평범하게 무난무난하게 되어 있고 칸 자체도 되게 크고 후반부는 프리노트가 있는데 여기도 모눈으로 되어 있어요. 모눈은 아무거나 뭘 해도 정말 괜찮은 게 모눈이라 생각해서 먼슬리도 프리노트도 모두 마음에 들어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 표지도 매번 매해마다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서 선택권이 많아서 좋고 아직까지는 이것보다 더 마음에 드는 먼슬리를 발견하지 않아서 내년에도 별 다른 고민 없이 그냥 아르디움의 먼슬리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탁상 달력입니다. 먼슬리도 개별로 쓰고 있는데 탁상 달력이 또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런 탁상 달력 원래는 안 썼었어요. 일정 관리는 주로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또 달력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다이어리도 있으니까 또 내가 탁상 달력을 써서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탁상 달력을 안 썼었는데 이걸 회사에서 한번 쓰고 나니까 그 뒤부터는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보통 한 달의 일정을 확인하려면 다이어리나 핸드폰에 다 적고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핸드폰을 열어야 하고 다이어리를 열어야 하고 한 번 더 절차가 있어야지만 내 일정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니터 옆에 바로 탁상 달력을 세워두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가 컴퓨터를 하다가 일정을 확인하고 싶을 때 바로 옆에 눈길만 돌리면 이 탁상 달력이 모니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살펴보기가 굉장히 간편하다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탁상 달력을 항상 이 기본 사이즈를 제일 선호해요. 공짜로 나눠주는 이 달력의 크기를 가장 좋아하는데 여기에 보통 일정을 5개까지도 적을 수 있어요. 이것보다 작은 사이즈는 일정 2개만 적어도 자리가 없어서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일정을 적을 때도 시간, 장소, 할 일 이런 것들을 다 적는 편이기 때문에 크기가 작으면 요약해서 적어야 하다 보니까 크기가 이 정도는 되어야 편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올해 운 좋게 공짜 달력을 받게 되어서 이거를 쓰려고 하고 있고요. 공짜 달력이 있는데 새로 사자니 아까운 마음도 들고 저는 탁상 달력을 딱히 선호하는 게 없어서 저는 매번 공짜 달력도 되게 마음에 들게 쓰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또 다른 먼슬리가 마지막 먼슬리입니다. 이 먼슬리는 탁상 달력 뒤에 붙여서 사용할 예정이에요. 이게 왜 또 더 필요하냐면 일단 저는 탁상 달력을 두 가지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을 적는 전체적인 매달의 일정을 현재 진행형으로 확인하고 있는 건 이 탁상 달력이에요. 그리고 모든 한 달이 끝났을 때 총 정리 결산을 하는 건 이 아르디온 먼슬리예요. 남은 먼슬리는 챌린지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약간 칭찬 스티커 판으로 쓰는 플래너인 거죠. 작년부터 이거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칭찬 스티커를 모으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성취감도 느끼고 내가 요즘에 너무 하는 게 없나? 이런 자괴감이 들 때 저는 이 스티커판을 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항상 무언가를 이루고 나면 저에게 셀프로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무언가를 매일 하진 못하더라도 하고는 있구나 하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저한테는 너무 좋더라고요. 올해는 탁상 달력 하나랑 미니 탁상 달력을 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달력이 두 개를 모니터 옆에 두게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가려지는 것도 있고 책상에 자리 차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부피를 차지하지 않는 걸 사용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 다이소에서 구매한 플래너를 쓰려고 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끈적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붙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 면은 어차피 안 쓰는 면이라 여기에 붙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떼어내서 이런 식으로 붙여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이가 얇아서 뒷면이 비치기는 하는데 여기에는 아예 스티커를 모으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보니까 단면으로 써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면은 일정 관리용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칭찬 스티커판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년이라 남아도 내년에 쓰기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탁상 달력은 여기에 껴넣을 수도 있어서 그런 점이 편해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다이어리입니다. 60 다이어리 속지가 지금 많아요. 지금 총 9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건 올해 산 속지가 아니에요. 이거 한 2년 전? 3년 전에 산 속지인데 그때 당시에 60 다이어리를 처음 쓰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60 다이어리를 열심히 써서 당시에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속지가 다양하고 내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는 점이 좋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해에 60 다이어리를 쓰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질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귀찮으니까 내년에는 만들어진 한 해의 다이어리를 쓰자 하고 썼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속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올해 쓰고 있는 다이어리도 선물을 받아가지고 또 쓰다 보니까 60 다이어리를 쓸 기회가 매년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60 다이어리를 안 쓴 지 오래되니까 다시 60이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60 다이어리를 써야겠다 싶어서 묵혀있던 속지를 모두 꺼내왔습니다. 이 지금 꺼내져 있는 속지도 올해 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60을 쓰고 싶었던 이유가 일기를 열심히 쓰는 편인데 일기를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짧게 쓰고 싶으면 짧게 쓰고 길게 쓰고 싶으면 길게 쓸 수 있다는 건데 일단 기존에 있는 다이어리는 제 일기를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인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다이어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미 이런 곳에 날짜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딱 한 페이지만 쓸 수 있게끔 아니면 4분의 1 페이지만 적을 수 있도록 짜여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짧게 쓰는 날에는 문제가 없는데 길게 적을 때가 문제예요. 제가 길게 적을 때는 이런 모눈에다가 한 페이지를 꽉 채워서 쓰거든요. 그것도 작은 글씨로. 그러다 보니까 내 일기장에 내가 길게 쓸 수 없다는 점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메인 다이어리를 하나 정해두고 많이 적고 싶은 날에는 큰 사이즈의 프리노트에 일기를 마음껏 쓰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기가 너무 분산이 돼서 선호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60으로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년에는 다시 60을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커버가 지금 없는데 지금 스티커북을 정리하고 있어서 안 쓰는 커버가 곧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남는 커버를 재활용해서 내년 다이어리에 같이 쓸 예정입니다. 60 다이어리의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60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60 다이어리의 단점은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속지가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속지의 양 조절해서 구매하는 게 조금 어렵고 그리고 60을 살 때마다 속지 사이즈가 호환이 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점이 조금 번거로운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이 속지는 전부 다 타오바오에서 구매했던 속지들입니다. 이 속지들은 전부 타오바오라는 중국 사이트에서 직구를 했었던 거고요. 그때 한참 타오바오에 빠져있을 때여가지고 다른 거 사는 김에 같이 열심히 샀었던 속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링크도 남아있지 않아서 링크는 따로 적지 않았어요. 60 다이어리의 장점은 밀려도 죄책감이 안 들어요. 다이어리는 정말 부지런하고 끈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다 밀리는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생 사는데 매일매일 무언가를 쓴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피곤하면 안 쓸 수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다 싶으면 아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내내 저는 다 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치가 비어있으면 죄책감이 든다고 해야 하나? 자괴감이 든다고 해야 하나? 와, 내가 이거 왜 못 썼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런 점이 너무 싫은 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느끼지 않아도 괜찮은 자괴감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때가 얼마나 많으며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생각 드는 때가 많은 게 인생인데 내가 다이어리 하나 때문에 왜 죄책감을 들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는 이런 요소가 다이어리의 큰 단점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60에서는 이런 게 잘 없어요. 일단 안 쓴지 잘 몰라요. 티가 안 나요. 물론 완전히 만년 다이어리에다가 큰 틀이 없는 다이어리 같은 경우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두께가 정해져 있잖아요. 1년 중 6개월을 안 썼다고 하면 다이어리를 절반 정도 쓴 게 보이기 때문에 티가 나기 쉬워요. 그런데 60 다이어리는 그냥 속지를 안 넣으면 되는 거니까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는 그래도 다이어리랑 먼슬리를 빨리 정하고 빨리 사서 마음이 편해요. 이게 급하게 사면 막 당장 내일이 22년 1월 1일이 되는 날인데 아직도 다이어리를 못 골랐어. 그러면 나는 그동안 다이어리를 어디에 적고 있어야 하나, 핸드폰에 적어야 하나, 다이어리 오면 또 옮겨 적기 귀찮아서 메모장에 묵혀있는 상태를 여러 번 겪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빨리 다이어리를 사가지고 내년이 되자마자 바로 쓸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주 차분해졌어요, 지금.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다이어리와 플래너를 써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도움은 별로 안 되는 수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